여기는 전라북도 명산인 순창 강천산입니다. 또 순창의 명산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순창의 체계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멋진 산이 있습니다. 용골산. 여기는 데크 잔돗길이 유명합니다. 데크 잔돗길에서 더 올라가면 전망이 좋은 곳, 여기서 바라보면 섬진강의 상류에 해당되는 큰 개울이 있습니다. 저 아래 도로가에 관광버스들이 많이 와 있네요. 용골산의 잔돗길, 아래 것은 종전에 있었고 위에 것은 새로 더 설치가 됐습니다. 정자도 멋진 게 보입니다. 이것은 용골산 아래 개울에 있는 요광바위라고 합니다. 용골산을 올라가려면은 산림휴양관에서 올라가는데 하늘길이라고 합니다. 잔돗길을 거기를 둘러보고 산책을 하고 또 이 요광바위를 보려면은 이 산림휴양관에서 한참을 가야 되는데, 마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도로로 가는 길도 있고 산기슭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요광바위는 누군가 이 거대한 바위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이곳에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도로 차다 놓은 요광바위, 홈이 많이 자연적으로 냇물에 오래 풍화돼서 홈이 파져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운이 좋게도 산림휴양간에서 상기설 길로 요광바위 쪽으로 가다가 뜻밖의 귀중한 글귀를 하나 얻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귀롱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정자 옆에 바위가 하나 있죠. 이 바위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정자 옆에 있는 이 바위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오른쪽에서 읽어보면 신상구,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 글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이고 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운 좋게도 송시열 선생의 송자대전에서 이 신상구라는 식구를 보았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이 송시열과 관련된 이 신상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전시호인 계신 일철군봉 부여기 세상공명 간모간 좌중담소 신상구. 자,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신상구가 나옵니다. 첫째 구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전하니 모두 믿었고, 둘째 구는 치마 속의 벌을 한번 잡으니 아비도 심하였다. 세 번째는 세상의 공명을 위해서는 나무와 기러기를 보아라. 여기 막 기러기도 되겠고 거의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좌중의 담소는 뽕나무와 거북을 삼가라. 그래서 이 시는 역사적인 경구를 네 가지를 종합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한시 식구는 송시열이가 지은 것은 아니고 송시열이가 정치적 이유로 귀양 간 적이 있는데 덕은 원산 부거입니다.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나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양양의 어떤 민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씌어진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도 잘 모르고 어떤 선비가 1년 전에 여기에 써놓고 갔다. 먼저 삼전시호인 계신 공자의 제자인 정삼의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삼은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한데 어머니가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와서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정삼이가 사람을 죽였대요.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삼의 친구가 또 헐레벌떡 와서 어머니 정삼이가 사람을 죽였대요. 어디서 들었어요? 이러니까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세 번째 애가 또 와서 정삼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하니까 그제서 어머니는 황급히 배터리에서 내려와 갖고 사정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정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건 사실인가 보다 하고 뛰어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인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와 같은 건데 이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세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말하면은 아 그거 진짜인가 보다 하고 모두 피하게 되죠.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세 사람 이상이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 가짜뉴스 헛소문 이런 것이 세상을 어지럽히죠. 잘 안 믿습니다만은 여러 사람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세뇌가 되고 믿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조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형감 안복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분인데 며느리하고 안복이가 체포대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안복이가 그 가마에서 며느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그 황당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이 안복이라는 사람이 며느리가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이래서 친정에 한번 보내주려고 자기가 평소에 타던 그 자그마한 가마를 거기다가 며느리를 편하게 이제 그 태워갖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전달돼갖고 안복이하고 같이 한 가마에 타고 갔는 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이 가짜 뉴스가 사람 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철군봉 부역이 주나라 때 재상 윤길보라는 재상이 있었고 그 아들이 백기인데 윤길보가 그 새 부인을 얻었습니다. 아마 자기 본부인이 죽었던 모양인데 그래갖고 이 본부인 계모로 백기의 그 계모가 백기를 제거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뭔가 많이 상속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자꾸 백기가 나한테 찝쩍거린다. 나를 여자로 보고 찝쩍거린다. 이래서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그러면 먼발치에서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넓은 뜰에 이제 먼발치에서 아버지가 이제 있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뭐 이래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새엄마가, 그러니까 계모가 벌이 내 치마 속에 들어갔다, 잡아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뺏기가 어쩔 수 없이 계모의 치마를 이제 들추고 벌을 이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사연을 잘 모르고 그 뒤로 계모의 말을 듣고 부처의 말을 듣고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런 일이 자꾸 업무가 계속되면서 백기는 자결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철 한 번 군봉 치마 속에 벌을 잡으니 아버지도 의심했다. 일철군봉 부역이 그런 건데, 공자도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제자들이 밥을 짓고 있어요. 근데 한 제자가 밥솥을 여든만에 숟가락을 가지고 뭘 떠먹어요. 공자는 괘씸하게 시정했습니다. 스승에게 줄 밥을 저가 먼저 한번 떠먹는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삐끼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에 이제 옛날에는 덜 찌은 미락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골라내서 드리려고 그걸 골라냈는데 공자는 그것을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진실이 아닌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 공명은 간모간, 나무와 기러기를 보라 이런 이야기인데, 장자가 지은 장자의 외편 20번에 삼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무는 잘생기고 곱고 잘생긴 제목감이 먼저 빼어나간다. 그런데 손님 대접하려고 기르고 있는 기러기라고도 할 수 있고 거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접하려고 하인이 묻습니다. 잘 우는 놈을 잡을까요? 안 우는 놈을 잡을까요? 우는 놈은 우리가 뭐 좀 필요하니까 놔놓고 안 우는 놈을 잡아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 기러기가 먼저 잡혀 먹는다. 그러니까 나무는 설모가 있다고 해서 먼저 잘리고, 기러기는 좀 설모 없는 놈이 또 잡아 먹히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그때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유용한 것과 무용한 것은 그 어느 것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유용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용하다는 이유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중간을 골라도 중간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시 화를 면할 수가 없다. 다만 시비를 초월하는 자연 상태의 자연의 대도에 소유하는 자만이 이런 화를 면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장자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유용하다고 화를 당하고 무용하다고도 화를 당하고, 기준이 그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좌중담소 신상구. 이는 뽕나무와 거북 이야기인데, 효자가 아버지가 병환이 아주 중한 병환이 나서 한 1000년 먹은 거북이를 잡아 삶아 드리면 나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힘들게 한 1000년이나 먹은 그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잡아갖고 이제 무겁게 지게에다 짊어지고 갑니다. 가다가 지쳐서 중간에 쉬면서 잠이 살푼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큰 뽕나무가 하나 있고, 이래 거북이하고 뽕나무하고 자,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막 우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거북이가 하는 이야기가, 전에도 나를 누가 잡아가고 삶아도 난 안 죽었는데 지금 또 이 사람이 잡아가 봐야 아무리 부를 때도 뜨거워도 나는 죽지 않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뽕나무가 허허 나같이 뭐 몇백 년 묵은 뽕나무를 떼갖고 삶으면 안 죽을까? 그런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뽕나무는 불담이 아주 화력이 센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장결에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냥 지고 갔어요. 가가 거북이를 삶아봤는데 정말 안 죽어요. 아 그래, 잠결에 뭔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 싶어갖고 뽕나무 쪽 그런 얘기 생각이 나서 옳지 하고 이제 가서 그 뽕나무를 베다가 불을 지펴서 거북이를 삶으니 정말 거북이가 죽어요. 그 이야기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너무 장담을 한 거예요. 거북이도 나는 안 죽어, 뽕나무는 나는 화력이 세, 이런 장담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중담소, 좌중에서 뭐 우스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라도 너무 지나치게 호언장담을 하면은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전하니 모두 믿었고, 2. 치마 속에 벌을 한번 잡으니 아비도 의심하였다. 3. 세상의 공명을 위해서는 나무와 기러기를 보고. 4. 좌중의 담소는 뽕나무와 거북을 삼가라.